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위 제한에서 첫 번째가 좀 전에 봤던 건축 제한이었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기본서 87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건폐율. 자, 건폐율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건폐 뭡니까? 율이죠, 율.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을 말합니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을 다른 말로 건축 가능 면적 이렇게 불러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죠, 그죠? 가능 면적인데 대지 안에 2개 이상 건물이 있으면 이들 건축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건폐율 이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자 볼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세 가지 행위 제한 중에서 용도 지역별로 첫 번째는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이제 세 번째 용적률인데 따로 뺄게요. 건폐율은 건폐율입니다. 비율이 되니까 공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분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해서 토지 면적이 아니네요. 토지 면적 아닙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토지하고 대지는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이 동일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뭐의 비율을 말합니까? 건축 가능 면적을 말합니다. 요 비율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건폐율부터 설명할게요. 건폐율이란 것은 용도 지역별로 정해지는 건축 가능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각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매일 변하겠습니까? 주식 시장의 가격이 변하듯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폐율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다 그러면 우리 학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에서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 50%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대지 면적이 있을 겁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별로 이제 토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있을 건데, 대지 면적이 변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겠죠. 우리 학원의 대지 면적이 자고 올라니까 501이 됐다가, 또 잠자고 올라니까 498이 됐다가, 자고 올라니까 503이 됐다가,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100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즉, 두 개는 상수예요, 상수. 뭘 찾는 거냐면요. 야를 찾는 거예요. X값을.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대지 면적이 얼마냐면 100이에요. 100.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나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건폐율이 50%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가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토지를 중개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토지 면적이 100이에요. 근데 그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더라? 5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건물을 얼마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게 뭐더라?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요, 건물을 어디에 짓든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1도 관심 없어요. 그걸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요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건축 가능 면적이 얼마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지을 수 있어요?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폐율이 50이니까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얼마가 돼요? 50이죠. 50을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거요. 50일은 지으면 돼, 안 돼? 50일은 지으면 안 되죠. 49는 돼요. 최대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50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죠? 어떤 형태의 건물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보니까, 여기에 지어진 건물의 건축 면적이 얼마가 된다? 50이 돼야 됩니다. 50제곱미터. 51이 되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을 뭐라 불러요? 이걸 건폐율 위반이다 이래 불러요. 건폐율 위반. 나중에 건축법가만 나오는데 건폐율이 위반되면요. 건폐율이 위반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요. 그리고 초과된 1제곱미터만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언제까지 부과하냐면 평생을 부과합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계속. 그래서 요 50제곱미터만큼을 건물을 지어야 된다. 요게 이제 건폐율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X 값을 찾는 게 이제 건폐율인데. 자,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진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원래부터 건폐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건폐율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규제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지. 원래부터 태초 때부터 그 규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규제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굉장히 이제 쉬워지거든요. 왜 만드는지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역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규제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보고 건물을 지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 건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죠? 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짓겠죠. 그죠? 그래서 가득 채워가지고 건물을 지으실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러시겠죠. 꽉 채워 짓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었는데 그 옆에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죠? 이 양반도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밑에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다? 꽉 채워 짓겠죠. 전부 다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물을 가보면요. 그 건물이 주거지역에 있던 상업지역에 있던 건물들이 다닥 붙어 있어요. 다닥.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들이 전부 다 다닥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70년대를 지나면서 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농업에서 뭐로 바뀌냐면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냐면, 그죠? 농촌에서 어디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토지가 그만큼 모여드는 사람만큼의 토지를 공급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집들을 지을 때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짓는 겁니다. 그죠? 어디를 가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불이야 이랬거든요. 불이야 이런 순간에 호랑 다 타핍니다. 동네 전체가 다 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냐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일조권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광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 삶을 주거 생활을 얘기하는데 쾌적한 환경들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뭐가 70년대를 지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죠? 그리고 도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도 필요하고 각종 규제, 쾌적한 환경들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막 생기더란 얘기죠. 그 규제가 필요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더라?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건폐율이 뭐냐면 자, 네가 이만큼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어디에 짓든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건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우리는 그거는 모르겠고, 니는 이 대지를 얼마만 써라? 네, 50%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50%만. 50%만 써라. 옛날에는 다 썼는데, 이제 다 쓰면 안 돼. 50만 써라. 니도 얼마를 써라? 50만 써. 니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어디에 짓는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하여튼 얼마만 써라? 50%만 써라. 니도 얼마만 써라? 50%만 써라. 50%만. 다 쓰면 안 돼. 50%만 쓰고, 그죠? 나머지는 뭐로 남겨주세요? 그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주세요. 공지. 공간을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공간을 띄워놓고 나니까 불이야! 이랬거든요. 불이야! 이러니까 짐 싸고 도망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뭐가 생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연소되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망가자면 옛날에는 도망갔는데 짐 싸가지고 요즘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불났네 옆집에 신고해야지 119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궁이하면서 신고해야 되겠네. 불났네. 누가 불 질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이 통해 안 통해요? 햇빛을 볼 수가 있고 채광권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건폐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을 얼마를 지을 수 있는가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만들 때. 건폐율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 공간 확보 때문에 만들어요. 공간. 그래서 건폐율이 50%라는 거는요, 건폐율 50%라는 것은 건물을 50%를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얼마? 50%는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야 돼요. 그럼 건폐율이 6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건폐율이 70이란 것은. 그렇죠. 건폐율이 15%란 것은요. 그렇죠. 대지 안에서 15%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뭐로 남겨라? 공지 몇 프로? 85%. 그래서 건폐율은 공간 확보에 그 지지가 있고 건폐율을 그 숫자만큼을 갖다 빼가지고 100%를 만들 때 그 나머지 100%에서 뭘 확보하면 된다? 공간 확보의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폐율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요. 이 건폐율이라는 글자의 한자를 보면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건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패자가 좀 어렵거든요. 패자가 무슨 패자냐면요. 이게 덮을패라는 말이 있어요. 덮을패. 자, 해석하면요. 율은 비율이니까 건물을 세워서 패가 뭐라고요? 덮을패입니다. 덮을패. 덮는 부분에 뭘 말한다?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이 덮으면 공지가 작겠죠.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 덮는 부분의 비율. 즉, 건폐율이 50%라는 것은요, 건물을 세워가지고 몇 프로? 5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얼마? 50%는 뭐로 남겨라? 공지로. 항상 뭘 만들면 된다? 100을 만들면 된다. 100을. 건폐율이 8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8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20%는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나온다? 대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대지 면적이. 그래서 건폐율은 항상 공지의 비율을 여러분들 나타내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갖다 알게 되면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건물을 막 짓고 있으면요, 앞에 이제 미간 때문에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런데 펜스 앞에 보면 건물의 조감도 이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이 탁 나타나죠. 그 앞에 보면 적어놨어요. 대지 면적이 16만 3,216.5제곱미터. 그죠? 그리고 건폐율이 36.7%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건폐율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한다? 계산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보 계산하라 그랬나?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건폐율이 36.7%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16만 3,216.5제곱미터의 토지에서 36.7%는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 몇 프로? 나머지 몇 프로? 3, 7, 63.3%네요. 63.3%만큼은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라. 그러니까 이제 펜스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만큼은 건물을 지어서 덮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공지로 남기는 거예요. 건물을 한 개 지을 때마다 그렇습니까? 건물을 2개 짓든 3개 짓든 똑같습니까? 다 합쳐야 됩니까? 다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요 대지 안에 16만 3,216.5제곱미터 안에 건물을 2개 지었을 때도 2개 지은 것을 합쳤을 때 얼마? 36.7%. 건물을 지어서 덮는 거니까 건물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물을 어디 짓든 어떤 모양으로 짓든 몇 개를 짓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하여튼 니는 얼마만 활용해야 된다? 36.7%만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몇 프로? 63.3%는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라.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여러분들이, 100%를 만드는 공식 속에서 파악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건폐율이 용도 지역별로,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시험에서 이제 뭘 출제할 거냐면, 이 건폐율이 용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출제할 건데, 그게 여러분들 89페이지에 나와요. 표 있죠?
우측에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자, 표를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하나하나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 자, 볼게요. 자, 주거지역의 금표율이 얼마요? 자, 법에서 정한, 그죠? 금표율이 있습니다. 그 금표율 보면, 교재 보시면, 법과 뭐가 있어요? 시행령,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자, 법에서 정한 최대치가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70이에요, 70. 상업지역이 90, 공업지역이 70, 녹지가 20, 계획관리가 40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외워야 된다. 금방 외운다. 이거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린다. 5분도 안 걸린다. 싫다고? 하지 말고 한 개 틀리면 되지 뭐. 올해 냅니다, 이거. 작년 안 나왔어. 거의 매년 내는데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내.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 올해 나온다. 또 분명히 얘기했다. 안 나오면 어쩌라고.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자, 주거지역 얼마? 70.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건폐율이 9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얼마? 90%. 공지는 10%.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가면 건물이 어떻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니까 건폐율이 얼마야? 20이죠. 건폐율이 20이라는 것은 대지 안에서 몇 프로를 지어서 듣고 20%, 나머지 80을 공지로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건물이 뚝뚝 떨어져 있죠. 거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폐율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얼마라고 했어요? 70, 상업은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는 40인데 계획관리가 왜 40이냐면 개념을 생각해야 돼. 계획관리는 어디에 준해서 도시에 준하고 도시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도시로 편입이 뭐 되는 곳? 예상되는 곳이죠. 곧 도시가 될 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높죠. 얼마? 40. 그리고 나머지 보존 정도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얼마나 됩니까? 20이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주거지역 얼마라고 했어 내가? 상업은, 공업은 70, 녹지는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40이고 나머지는 얼마? 20입니다. 한 번 더. 주거지역 얼마?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40이고 나머지 얼마? 20. 이게 뭐 어렵다 이게. 그죠?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는 20. 주거지역 얼마요? 70, 공업지역, 상업지역,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나머지는 20을 가지고 나눠 쓰는데 주거지역은 이제 최대가 7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거지역은 6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 나눠지는데 6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1, 2종 전용 주거지역이 50이에요.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50이에요. 그리고 다 쓰는 데가 어디다?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 70이죠. 아무래도 주거지역 6개 중에서 행정이 가장 완화된 곳이 어딥니까? 준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70을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90인데 여러분 90을 다 쓸만한 데가 4개 중에서 어딥니까? 그렇죠.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이 90, 일반이 80, 교통 80, 근린 7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최대가 70이죠. 그래서 셋 다가 70입니다. 셋 다 70. 그러니까 녹지가 20이죠. 셋 다가 20이에요. 그리고 계획관리는 40이고 나머지는 20이죠. 그러니까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보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법에 정한 최대치하고 똑같이 주죠. 대통령이 해서.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게 어디에서 변화가 생기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변화가 생깁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죠? 그래서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보니까 위에서 쭉 읽어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5, 6, 5, 7이 나오고 상업지역이 어떻게 나와요? 9, 8, 8, 7이 나오죠. 그래서 전화번호로 010-5657-9887 이렇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와, 맞다. 맞다.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자, 그래서 건폐율 얼마요? 5, 6, 5, 7에 9, 8, 8, 7, 공업지역 777, 녹지 222, 계획관리 40, 나머지 얼마? 20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주거지역 얼마요? 주거지역 얼마? 5657. 상업지역은 9887. 공업지역은
777. 녹지는 둘둘둘. 계획관리 40에 나머지 얼마? 20. 이렇게 됩니다. 끝. 이게 답니다. 근폐율. 자, 그 근폐율은 주거지역 얼마요? 5, 6, 5, 7에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77. 녹지는 둘둘둘.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끝. 그래서 근폐율은 5, 6, 5, 7, 9, 8, 8, 7. 777, 둘둘둘, 40, 20.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다 했습니다. 근폐율.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대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해봅시다. 집중하세요. 집에 가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외우고 돌아 쓰고 주특기 살리면 돼요. 주특기가 뭐야? 주특기 잊어먹는 거. 그죠? 잊어먹는 거. 아니, 하고 잊어먹고, 하고 잊어먹고, 하고 잊어먹고, 그러는 거야, 항상. 잊어먹는 걸 두려면 안 돼요. 주거지역 얼마야? 70, 상업지역, 90, 공업,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 20. 금방 외우잖아, 봐.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70 안에서 나누자. 어떻게? 5, 6, 5, 7에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77. 녹지는 둘둘둘.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잘하네. 됐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근폐율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용적률로 갈게요. 용적률. 자, 88에 용적률이 나옵니다.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주거지역 얼마라고? 5, 6, 5, 7에. 편한 대로 하지 말고, 한 개만 달라 하지 말고. 자, 다시 주거지역 얼마? 5, 6. 아, 올해 힘들겠다. 작년에는 주거지역 얼마라고 이러면 5, 6, 5, 7이라거든요. 근데 어떤 해는 주거지역 얼마라고 이러면 70이랍니다. 그 해는 수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기 편한 대로 막 공부하는 거야. 자, 다시. 주거지역 얼마? 그렇지. 산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77. 녹지는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용적률 들어갑니다. 용적률. 요거 여러분들 근폐율 용적률 다 보고 나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 해볼게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 비율입니까? 연면적 비율이죠. 연면적. 자, 근폐율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인데 갈로 안에 대지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이들 건축 면적을 만다 합한 걸 한다. 충분히 이해되죠? 출실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지 안에서 건물을 몇 개를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 관심이 있어 없어? 없고 하여튼 70%란 것은 70%만 지어서 활용하고 나머지 30은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이제 당연하게 보일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한 번 수업 듣고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죠? 물론 설명을 제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대지 면적에 대한 뭐에 비례더라? 연면적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2 이상 건물이 있으면 2개 이상의 면적을 만다 합합니다. 합해서 봐요. 합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10개를 짓든 100개를 짓든 1개를 짓든 2개를 짓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전체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똑같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에 비율이더라? 연면적 비율입니다. 근데 연면적의 개념이 위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연면적이란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 바닥 면적의 뭘 한다? 합입니다. 합.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합으로 하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바닥 면적에서는 4개는 빼고 계산합니다. 지하층 4개는 빼요. 작년에 나왔죠, 시험에서.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틀립니다, 이거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 면적.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초고층이라는 것은요, 층수가 건축법에 나오는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그게 초고층이에요. 준초고층은요, 30층 이상에서 49층 사이를 준초고층이랍니다. 건축법에서는요, 층수 곱하기 4를 하면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층수가 초고층 몇 층이라고 했어요? 50층 곱하기 4. 4. 그러니까 몇 메다? 200m.
그리고 준초고층은 몇 층에서 몇 층? 30층에서 49층 사이에 있으면 준초고층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아래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뺍니다. 그 다음에 경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표공간. 어떤 건물이 되냐면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로서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옥상 지붕으로서 경사지붕을 하는 곳에 있는 대표공간이 되겠습니다. 요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이 4개는 뺍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파는데, 재작년에는 계산 문제로 나왔고, 작년에는 이론 문제로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를 잘합니다. 근데 안 틀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 이게 용적률인데, 용적률을 한번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적률 한번 가볼까? 됐고. 용적률 한번 가볼까요? 용적률. 공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용적률은 뭐 분해? 그쵸? 폐지 면적 분해. 뭐의 비율? 건물의 연면적이죠. 근데 연면적에서는 1, 2, 3, 4는 뭐 한다? 제외합니다. 1이 지하층. 지하입니다. 지하층. 그렇다고 층에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다, 이가. 그렇다고 쓴한 걸 지울 필요도 없다, 이가. 자, 두 번째는 주차장. 어떤 분 질문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지하에 있다, 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아래에 있는 피난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인데 그거는 11층 이상 건물로서 1만 제곱미터에 있는 지붕을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꺼번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대표공간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그게 숙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물의 대표공간인지를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건폐율에서는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글자를 의미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글자가 패자예요, 패자. 패자가 무슨 패자라고 했어요? 덮을패죠. 용적률에서는 당연히 이 글자가 보이죠.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입니까? 적자죠, 적자. 이게 무슨 적자겠습니까? 쌓을 적이에요, 쌓을 적. 쌓아 올린다는 적입니다. 쌓을 적자. 자, 대지 면적이란 연면적 비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각 지역별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겠습니까? 변하는 거겠습니까? 용적률이 지역별로 자고 올라오면 변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수예요, 상수. 용적률 150%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지역별로. 대지 면적이 1번지, 2번지, 3번지 대지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죠. 상수 100제곱미터. 이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 값을 찾는 거예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고 그 지역의 용적률이 150%인데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얼마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죠? 건물의 부피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피를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게 엑셀 값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봐요. 먼저 연면적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건축법감이 여러분들 쓰이는 거고요. 건축법에서 시험에서 출제를 굉장히 연면적을 가지고 출제를 잘합니다. 연면적은 뭘 말하냐면 좀 전에 봤거든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바닥 면적의 합인데 어려운 말 안 해요, 이거. 아는 말이에요, 아는 말. 자,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하는데 이 연이란 말 있죠, 연. 연이란 말을 의미를 알면 연면적이 쉽게 나와요. 연이 뭐야? 이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들어봤죠? 누가 실종이 됐어요. 그럼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동원 인원이 5,000명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그죠? 동원 인원이 5,000명이다. 라는 말에서 연의 의미가 뭐예요? 1년에 5,000명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총
합을 이을 연자를 써서 총합을 말합니다. 즉 바닥 면적의 뭐를 말한다고? 연은요, 이을 연자를 써서 이어진 총합을 말한다니까요. 바닥 면적이 합이라니까요. 각층 바닥 면적을 몽창구리 합한 걸 뭐라 그런다? 연면적이랍니다.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돼요. 그게 연면적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지하 1층, B1,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각층 바닥 면적은 동일하게 50제곱미터로 똑같다. 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연면적은? 그렇죠. 150하면 안 돼. 200이에요, 200.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쳐야 돼요. 50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있죠. 그래서 얼마? 200이 돼요. 근데 이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그럼 용적률은 얼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뭘 빼라? 지하를 빼라. 그러니까 연면적에는 원래 뭘 포함시켜야 된다? 지하를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뭐 계산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지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물어보면서 함정을 항상 지하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매년 그래왔어요. 그래서 용적률 얼마인데? 라고 했을 때 150% 비율이니까 15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얼마고? 100이고 지하를 제외한 연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150이죠. 그러니까 150%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4개를 뺀다고 했거든요. 4개를 뺀다고 했는데 4개를 왜 빼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빼는지를 알면 요 부분도 암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원래 뺐을까? 원래는 안 뺐을까? 에? 원래 안 뺐다니까. 원래는 안 뺐다니까요. 아까 좀 전처럼 건폐율이라고 하는 규제가 없었을 때는요. 없을 때는 건물을 지을 때 대지를 100% 활용해서 지 마음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안 뺐다니까요. 안 빼고 저걸 다 포함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긴지를 해볼게요. 만약에 용적률이 150%입니다. 150%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지하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는 제외하지 않고요. 지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하를 포함시키면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못 짓죠? 건폐율이 얼마더라? 건폐율 150이잖아. 건폐율 150이잖아. 이거 지금 무슨 건물이야? 아까처럼? 아까 50제곱미터만큼을 건축 면적으로 써야 했는데 51을 지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건폐율 위반. 아셔야 돼요. 그 쓰는 용어입니다. 건폐율 위반. 자, 요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이거는 용적률 위반이죠. 용적률 위반이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죠? 그러면 천년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건물 못 지은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이 150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100이야. 그죠? 근데 지하를 넣고 싶어. 그럼 몇 층을 날려야 돼요? 2층을 어떻게 날리노? 3층을 날려야지. 그죠? 만약에 주차장을 20제곱미터짜리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날려야 돼요? 2층을 날려야 되겠죠? 2층에 얼마만큼 날려야 돼요? 20만큼을 날려야지. 이게 이제 주차장 면적이 20이 있다라면 20을 날려야 되니까 얼마밖에 못 져? 30밖에 못 져.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런 데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50, 20, 50, 30 이라면 맞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건물 짓겠어, 안 짓겠어? 안 지어.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공용 주차장 가라. 지금 주차장이 뭐 필요하는? 필요 없어. 지하 설치하지 마라. 귀신 논다. 그래서 옛날 건물 가보면요. 지하가 없어요. 옛날 건물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 주차장이 없다니까? 어디에서 상업적 종로에 가도 없어요, 주차장이. 왜? 포함시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차량이 증가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더라?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적률이라는 규제 안에
그죠?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지하를 설치 안 하고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아, 쏘리 이러면서 지하는 포함 안 시킬게. 지하는 네가 100층으로 파고 내려가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까지 가도 지구 핵을 뚫고 가도 용적률 규제는 안 받으니까 네 마음대로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주차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적률에 포함을 안 시킬 때니까 설치를 뭐 해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해라는 얘기입니까? 해라 이 말이에요. 해라. 오로지 뭐만 계산할게 우리는. 오로지 뭐만 계산할게. 지상에 있는 그죠? 지하나 주차 공간이나 초고층 건물 아래에 있는 뭐요?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물 안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이 뭐냐면 초고층 건물이 몇 층이라 했어요? 50층 이상이 되는데 이거 최근에 들어온 조문인데 한 7, 8년 전에 법 조문에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요즘은 아파트 내지는 주상복합 내지는 호텔 내지는 업무시설 같은 거 지을 때 이게 초고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초고층. 자, 근데 봐요. 여기에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이 초고층 건물인데 피난안전구역이 뭘 잠시 가더라? 용적률을 갖다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싶어? 설치 안 하고 싶어? 설치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층에 있거든요. 50층에 있는데 100층짜리 건물입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0층이야. 불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면 52층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50층에서 불이 났어. 52층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자, 띄워보겠습니다. 52층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100층까지. 몇 층까지 뛸 수 있어? 52에서 한번 띄워봐봐. 몇 층까지 뛸 자신 있어요? 다르죠? 많이 다를 거야. 나야 바로 날아가지, 100층까지. 운동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몇 층까지 갈 자신 있어요? 한 80층 정도까지 가고 나면 81층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 그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그런 경우 계신가 모르겠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너무 힘이 들면 그런 경우 한 적 있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중간에서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불이 나면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대형 인명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넣은 거예요.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아래에 있는 뭐요?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피난안전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한 60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어디에서 들어가면 돼? 여기서 쉬면 돼요. 쉬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을 잠그다든지 뭘 하게 되면 연기 흡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장치들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겠죠. 그 대신에 이거는 뭐를 잠시 가지 않는다? 연면적을 잠시 가지는 않는, 연면적을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설치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4개는 뺀 거예요. 요 4개는. 요 4개를 빼고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4개는 빼고 계산을 하더라. 첫 번째 뭘 뺀다고요? 지하 주차장 아니라니까. 지하 주차장 아니라니까 자꾸 지하 주차장이라네. 지하층. 지하하고 지하층은 다릅니다. 나중에 건축법 가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뺀다고요? 주차 공간. 세 번째는 뭘 뺀다고요? 그렇죠. 네 번째는? 그렇죠. 대표 공간을,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표 공간을 빼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이제 결국은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법 공부하면서는 용적률을 읽을 수 있으면 문장 해석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대지 면적이 163,231.7.
건폐율이 38.2%는 읽을 수 있었죠? 용적률이 얼마냐면 367%입니다. 자, 용적률이 367%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죠? 중요한 걸 읽어야 돼요. 읽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제기 되는 겁니다. 이걸 부드럽게 이제 읽으면 되는데요. 읽기만 읽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해결했어요. 건폐율 38.2%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38.2%는 지어서 듣고, 그죠? 61.8%죠. 61.8%는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 367%를 읽어야 돼요. 자, 읽는 부분 쉬워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지금부터 가르쳐 드린 거 한번 봐봐요. 용적률이 나오면 용적률 등등이란 말들이 우리 책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의미를 한 방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X 값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죠?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1분의 용적률은, 그죠? 100분의 X. 그러니까 이거입니다. 3,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죠? 3은 2분의 X요. X 값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쵸.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 나와요. 구문 수학 갔다 오셔야 돼, 구문 수학. 내가 못 가르쳐줘, 이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X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1분의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를 곱하면 되냐면, 야하고 야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야하고 야를 곱하면 돼요.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구몬수학 쌤 초빙해가지고 특강을 하면 해야 되겠네. 한솔 수학도 괜찮죠? 자, 봐봐이. 100제곱미터 대지의 150%만큼을 4개 빼고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0제곱미터 대지 몇 프로? 150%. 이걸 좀 부드럽게 바꾸려면 배수로 바꾸면 돼요. 배수. 몇 배? 1.5배. 15%? 아니다. 1.5배. 100제곱미터 대지 1.5배를 뭐로 쓸 수 있다?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4개 빼고. 4개 뭔데?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갈 걸 그냥 4개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제 몇 프로? 몇 배? 1.5배요. 그럼 용적률이 2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 250%는요? 2.5배. 1000%면 용적률이 1000%란 것은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 만큼을 뭐로 쓰면 된다? 연면적.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이 367%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얼마? 3.67배 만큼을 연면적으로 쓰고 그 구체적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핸드폰을 꺼낸다. 계산기를 누린다. 그래서 133,231.7 곱하기 3.67 하면 답이 나온다. 그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건물을 2개 짓든 3개 짓든 하여튼 전체 면적이 163,231.7의 몇 배? 3.67배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의미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봐요. 건폐율 38.2%인 것은 몇 프로? 38.2%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 그렇죠. 공지로 남기면 돼요. 나머지 몇 프로 몰라. 나머지는 공지로 남기면 돼. 이러면 돼요. 그리고 대지 면적의 몇 배? 3.67배를 뭐로 쓰면 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몇 개 빼고? 4개 빼고. 잘하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가지고 건물 한번 지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건물 한번 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대지 면적이 100이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50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건물 한번 지어볼게요. 자, 대지 면적이 100이었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 100.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100이에요. 자, 건필 읽어주세요. 그렇죠? 50%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 150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대지 면적의 몇 배? 1.5배인 150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쓰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이 나와요. 그죠? 이게 다죠. 그죠? 지하는, 그죠? 아르헨티나까지 파고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끄집어낼 수 있냐면요. 보니까 용적률 150%를 건폐율 50%로 나누니까 건물이 뭐가 나온다? 층수가 나와요. 이게 3층이 돼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건물의 층수가 나오는데 이 층수의 의미가 시험에서 2번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층은요, 용적률 150에 건폐율 5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3층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소층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대층수가 되겠습니까? 최대가 3층일까요? 최소가 3층일까요? 그죠? 최자는 맞아. 뒤에가 최대 최소? 그죠? 이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 3층입니다. 그러니까 3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있다. 자, 지어볼게요. 3층 이상을 지어보겠습니다. 건폐율 50이라는 것은 50을 지어야 돼요? 50을 써야 돼요? 쓸 수 있는 거요? 쓸 수 있죠. 그래서 1층은 50을 썼어요. 2층은 40만 했어요. 3층은 30만 했어요. 50, 40, 30 하니까 얼마야? 50, 40, 30, 더 셈도 안 되나, 지금? 5, 4, 3, 120이잖아. 5 더하기 4 하면 9가 나오거든? 그가 3을 더하면 12가 된다고. 120이잖아. 계산기 꺼내서 계산한 분이 있네.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몇 배? 1.5배를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1.5배를. 그냥 쭉쭉쭉 쌓아 올리면 된다니까. 쭉쭉쭉쭉 해가지고 1.5배만큼을 쌓아 올리면 되는데 지금 쓴 게 30, 40, 50이니까 남아있잖아. 더 써도 돼, 안 돼? 되죠? 더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러니까 위에 10,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몇 층이 올라가네? 6층이 올라가네. 그래서 뭐를 줄이면 건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면 건물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롯데 월드타워 123층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지었다? 뭐를 줄이더라? 바닥을 줄인 거예요. 롯데 월드타워 가보셨죠? 안 가봤나?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는 대지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니까요. 그래서 1층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건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요래 올라가잖아. 이렇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월드타워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눌리봐라. 그 1층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이게. 그죠? 건물이 하나의 건물인데 요게 6층인가 7층인가 중간 통로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관이더라, 이거? 에버뉴 관인가? 무슨 관인가? 무슨 관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안 가봤지? 안 가본 것 같아. 한번 가자. 가서 공법적으로 배울 게 많아요, 들어가면. 그 건물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내가 역수산 해볼게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할 때, 봐봐. 대지 면적이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있는 거야. 용적률이 만약에 1500%고, 건폐율이 90%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몇 층을 짓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100층을 짓겠다고 했죠.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쓰니까 지을 수 있는 거는 16층 하니까 끝나죠.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나오니까 100층을 못 짓잖아. 100층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뭐를 다 써야, 용적률을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대지 면적의 몇 배? 15배를 쓸 수 있는 거야.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배? 15배를 쓰는 거야. 15배니까 얼마야? 10만에 15배가 얼마야? 와, 이거 진짜 구몬수학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10만에 15배. 150만이잖아. 내가 몇 층을 짓는다고 해서? 몇 층? 100층을 짓는다고 했잖아. 그 100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하면 돼요? 15,00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으로 쓰면 100층까지 올릴 수 있잖아. 똑같이 올리면 15,000이면 100층까지 올릴 수 있잖아. 그럼 150만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거야. 그죠? 건물이 바람에 안 흔들리고 지진에도 안 흔들려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해야 돼? 튼튼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갖다 많이 깔겠지. 뭐가 나와 있으니까? 건폐율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법에 따라서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한 10층인데 보니까 테라스가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다든지 그런 건물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건물들 가보면 2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물 안 봤어요, 혹시? 2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안 봤습니까? 봤죠? 그래. 그럼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응? 주차장은 어디에 포함 안 된다?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근데 주차장을 지하에 묻으려고 하니까 이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회전 반경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차가 내려가면 회전 반경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리고 차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차할 수 있는, 차와 차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뭘 확보해야 돼요? 백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면적만큼의 차 대수만큼 면적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려버린다? 지상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굉장히 절약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 건물이 상가더라 이라면 상가에 그 비싼 땅 2층에다가 주차장을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마트인 거야, 마트. 마트면 괜찮겠지.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요, 이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데 가보면 주차장을 다 지하로 안 파. 지하를 확 넓게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뭘 줘버리고 매장을 줘버리죠. 그러나서 위에다가 주차 공간을 갖다 설치해가지고 옥상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건축 설계하면서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적률을 뭐로 나누면? 건폐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층수. 그 층수에 어바웃이 나오는 거예요, 어바웃.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면 이거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봐봐요. 16만 3,231.7제곱미터의 대지가 저 펜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때 38.2%는 지어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몇 개 짓는지 상관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용적률을 대지 면적의 3.67배만큼을 연면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높이 규제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 상관하지 않고 만약에 높이를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풀로 다 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 지을 수 있을까요? 10층 못 짓겠네요. 그죠? 한 9층 짓겠네요. 9층. 그러니까 뭐를 줄이면? 바닥을 줄이면? 그렇죠. 우리가 건물의 업종에 따라서 꼭대기층이 비싼 것도 있고 꼭대기층이 저렴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는 꼭대기층이 저렴해요? 상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싸지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게 있다고. 아파트, 오피스텔, 뷰가 좋아지잖아. 그런 것들 금액을. 그러니까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건물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공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건물들을 갖다 유심히 바라고,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왜 이 업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하는 등등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상가의 가치,
등등을 알 수 있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모이면 상가 같은 걸 하나 경매를 받아가지고 내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뭐 할 수 있다? 더 가치 증진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기본 용어입니다. 기본 용어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금폐율처럼 용적률도 각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다르죠. 자, 금폐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거지역 얼마?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40. 법 개정 안 됐다. 20. 계획관리 40. 나머지는 20이고 주거지역은 70 범위 안에서 자,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40, 20. 그랬죠. 그죠? 자, 용적률 들어갑니다. 자, 용적률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용적률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지금 여러분들, 83페이지 83회이네. 89에 있어요. 89. 주거지역 용적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입니다. 500. 이것도 금방 외웁니다. 금방 외웁니다. 10번 보세요. 상업지역이 얼마냐면요. 1500입니다.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상업 1500. 공업 400. 녹지 100입니다. 계획관리도 100이고 나머지는 몽창굴이 얼마? 80이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주거지역 얼마? 500. 상업 공업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 얼마? 80.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주거지역 얼마? 상업 공업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 80. 한 번 더.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 주거지역 500 상업 공업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 80을 가지고 시행령에서 나누어 쓰고 있거든요. 나누어 쓰는데 자, 주거지역은요 최대가 500이거든요. 근데 500을 다 쓸 만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6개가 있는데 최대가 500이잖아요. 그죠? 500을 다 쓸 만한 용도지역이 여러분 개념상 어디에 속해입니까? 준주거지역 500을 다 쓰겠죠. 근데 주거지역은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입니다. 100. 에서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마씩 더하면 되냐면 50씩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주거지역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이라서 300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얼마? 500입니다. 50 더하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1500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1500을 다 쓸만한 데가 어디예요? 중심이 1500인데 내려가면서 밑에서 얼마씩 빼면 된다? 200씩을 짤짤짤 빼면 돼요. 자, 중심 얼마? 1500. 일반 1300. 유통 1100. 근린 900. 1500, 1300, 1100, 900 이래 돼요. 그리고 공업지역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어디하고 똑같아요? 주거지역 분류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3에서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에서 50씩 더해지는 게 끊어졌죠. 이걸 그대로 끌었어가지고 전용이 300이고 역시 내려가면서 얼마씩 더하면 된다? 50씩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은 350, 주는 얼마? 400이 됩니다. 그리고 녹지가 100인데 보전자 들어가는 보전 녹지가 여러분 8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산과 자연 녹지는 10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100이고 나머지 얼마? 80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금폐율부터 할게요. 금폐율입니다. 용적률 아닙니다. 금폐율입니다. 금폐율. 자, 금폐율 주거지역 얼마요? 5, 6, 5, 7에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2, 2, 계획관리 40에 나머지 얼마? 20. 자, 용적률 들어갑니다. 용적률 주거지역 얼마씩 플러스라고요? 50. 50. 상업지역 얼마씩 마이너스? 200. 공업도 얼마 플러스? 50. 자, 그래 합니다. 일종 전용이 얼마에 출발한다고요? 1이라서 100, 150, 200, 250, 300, 주는 500. 그 다음에 중립상업지역이 얼마요?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이 300, 350, 400. 보전이 80. 생산하고 자연이 100.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 얼마? 80.
80 이렇게 해서 요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변화는 지금까지 해보면 뭐 이거 못 외워가지고 시험만 못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금방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중하시면 돼요. 주구적 얼마 플러스? 상업 얼마 마이너스? 공업도 얼마 플러스? 50. 그죠? 보존은 개발 안 되기 때문에 얼마? 80. 나머지 보존 정도가 같이 가요.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생산하고 가능성이 있는 자연 얼마? 100. 계획관리도 100. 나머지 얼마? 80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다시 한번 할게요. 건폐율은 얼마요? 5, 6, 5, 7에 9, 8, 8, 7, 777, 222, 40, 20.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80, 100, 100, 180. 끝. 요건 조금만 여러분들 한 5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 또 볼게요.